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배는 고프고 하루의 피로는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은 그냥 편하게 먹자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저녁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아침 혈당 수치, 밤 동안의 수면질, 그리고 다음날 하루의 활력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저녁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에 먹는 끼니라서 혈당이 오르기 쉽습니다. 낮에는 움직임이 많아 어느 정도 혈당을 소모할 수 있지만 저녁 이후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고 그 때문에 의사에게 꾸중을 듣거나 약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저녁 혈당 관리가 당뇨 환자의 장기적인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임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아침만 잘 챙기면 된다 또는 저녁은 조금만 먹으면 괜찮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침보다 오히려 저녁 한 끼가 다음날 혈당 조절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혈당이 높게 나오면 대부분 전날 저녁의 선택이 문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녁에 밥은 조금 먹었는데 괜히 생선구이에 반찬 몇 가지 더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 혈당이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밥 양보다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밥과 반찬이 어떻게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혈당의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을 조금 먹고 반찬으로 고기와 달달한 장아찌를 곁들였을 때와 흑미밥에 두부나 생선, 그리고 채소를 곁들였을 때를 비교하면 혈당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아침 공복 혈당이 더 안정적이고 밤사이 갈증이나 소변이 잦아지는 증상도 훨씬 줄어듭니다. 단순히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함께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이죠. 당뇨 환자분들께 저녁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식사입니다. 잘 선택하면 내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보호막이 되고 잘못 선택하면 밤새 혈당이 높아져 몸에 부담을 주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저녁 한 끼는 내일 아침 약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하는 스위치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또한 저녁 식단은 단순히 혈당만이 아니라 수면에도 깊이 관련됩니다. 저녁에 기름진 음식이나 단맛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혈당이 불안정해져서 잠이 들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섬유질이 적절히 포함된 식단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해 숙면을 돕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 밤새 뒤척이는 분들 중에는 사실 저녁 메뉴만 조정해도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하루 전체 칼로리 비중이 중요하다, 저녁만 따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비춰보면 저녁 식사야말로 당뇨 관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열쇠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당뇨 환자에게 딱 맞는 저녁 음식 조합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달라지고 내일 아침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늦은 저녁이 특히 당뇨 환자에게 더 위험한지 그 숨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저녁, 특히 밤 9시 이후의 식사는 당뇨 환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단순히 먹는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인슐린의 분비와 작용이 낮보다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음식을 점심에 먹었을 때보다 저녁에 먹었을 때 혈당이 훨씬 더 높이 오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밥을 반 공기만 먹었는데
왜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올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사실 답은 시간에 있습니다. 같은 밥 한 공기라도 저녁 늦게 먹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혈당을 처리하지 못해 그대로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결과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심한 경우 새벽에 갈증이나 잦은 소변으로 잠에서 깨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활동량입니다. 낮에는 조금이라도 걷고 움직이면서 음식에서 얻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소모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이후에는 대부분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다가 바로 잠자리에 들지요. 즉, 혈당을 내려줄 출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량이 부족한 밤에 먹는 음식은 혈당 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2중 3중으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외래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녁은 간단히 먹었는데도 아침에 160이 나왔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럴 때 제가 여쭙는 첫 번째 질문은 몇 시에 드셨어요? 입니다. 많은 경우 저녁 시간이 9시, 10시로 늦춰져 있었고 드시는 양은 적어도 시간 자체가 혈당을 끌어올린 주범이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건 학계에서도 저녁 식사의 시간과 당뇨의 상관관계를 두고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저녁을 일찍 먹는 것만으로도 당화혈 색소 HbA1c가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루 총 칼로리가 같으면 저녁 시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경험상 저녁을 일찍 먹은 환자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혈당 곡선을 그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늦게 먹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라 늦은 저녁이 왜 위험한가를 아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지킬 힘도 생깁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고 소화 속도도 늦춰지며 활동량은 줄어듭니다. 결국 늦은 저녁은 혈당이 오르기 가장 쉬운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은퇴 후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며 간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떡이나 빵 한두 조각 정도였지만 아침 혈당은 항상 17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간식을 끊은 것도 아니고 단지 저녁을 7시 전에 마치고 밤에는 물 한 컵만 드시는 습관으로 바꾸자 2달 만에 아침 혈당이 120대로 안정되었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본인도 그냥 밥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감탄하셨지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녁을 일찍 먹으면 밤늦게 허기가 져서 오히려 혈당이 출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을 조정할 때는 식사의 질과 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큰 원칙 하나는 분명합니다. 늦은 저녁은 당뇨 환자에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앞으로 우리는 저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 조합이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흰쌀밥입니다. 왜 흰쌀밥이 문제인지, 대신 무엇을 곁들이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흰쌀밥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밥 없이는 식사를 제대로 한 것 같지 않다고 느끼지요. 하지만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흰쌀밥은 조심해야 할 큰 복병입니다. 흰쌀밥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지수 GI가 높습니다. 즉,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곧장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금세 혈당이 치솟고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다시 배가 고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당뇨 환자가 밥만 먹으면 금세 출출하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아예 끊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밥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흰쌀밥 대신 무엇과 어떻게 섞어 먹느냐입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 흰쌀에 현미, 귀리, 보리, 흑미 같은 잡곡을 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과 현미를 7:3 비율로 섞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여기에 귀리나 보리를 1,212 큰술만 추가해도 섬유질이 늘어나 혈당 반응이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단, 갑자기 100% 현미밥으로 바꾸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서서히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밥량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접시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반 공기만 담고 나머지는 두부구이, 생선, 채소나물로 채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은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환자분들께 접시 그림을 그려드리곤 합니다. 반 공기 밥, 그 옆에 단백질 반찬 한두 가지, 그리고 절반 이상은 채소로 채우라는 거죠. 이른바 하드 3분할 원칙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는 분들의 혈당 곡선이 확실히 안정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밥을 먼저 먹는 것보다 반찬, 특히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먼저 위에 자리 잡아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밥 숟가락을 들기 전에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세요 라고 권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잡곡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잡곡 비율을 줄이거나 잘 불려서 부드럽게 조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당뇨가 있으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도 주의해야 하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늘 선생님, 저는 밥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혈당이 180 이상 나오고 있었지요. 제가 권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밥을 줄이지 말고 대신 현미와 귀리를 20%만 섞어보자. 그리고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밥 순으로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의 아침 혈당은 130대로 내려갔고 본인도 밥은 그대로 먹으면서도 혈당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밥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밥을 어떤 모습으로 식탁에 올리느냐입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과 함께 그리고 채소와 단백질과 어울리게 먹는 조합이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이 꼭 빠지면 안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이 혈당뿐 아니라 근육과 숙면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장 쉽게 빠뜨리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라 하면 탄수화물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밥은 반 공기만 먹고 반찬도 간단히 김치나 나물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혈당이 덜 오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일 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느려서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더라도 단백질을 곁들이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저녁 단백질은 숙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백질 속에 포함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당은 불안정해지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해 다음날 아침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임상 경험으로도 확실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당뇨 환자들은 밤마다 뒤척이고 자주 깨요라며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두부나 생선, 닭가슴살처럼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곁들인 분들은 아침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도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단백질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삼겹살이나 양념이 많은 갈비 같은 고기는 단백질을 공급하긴 하지만 동시에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따라서 저녁 단백질은 기름기를 최대한 줄인 형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운 두부, 생선찜, 달걀찜, 닭가슴살 같은 메뉴가 대표적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저녁에 생선 단백질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생선 속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당 반응도 완화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저지방 유제품이나 콩 단백질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 의견이 있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같습니다. 저녁에 단백질을 빼먹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을 반 공기 드셨다면 반드시 단백질 반찬을 옆에 놓으세요. 채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60대 남성 환자분은 다이어트를 핑계로 저녁에 밥 조금과 나물만 드셨는데 몇 달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침 혈당도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후 저와 함께 닭가슴살과 두부 반찬을 꾸준히 곁들이자 몸무게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근육량이 회복되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단백질을 챙길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 기능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콩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양은 적당히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보통 저녁 한 끼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 정도의 단백질 반찬이 적절합니다. 결국 저녁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당뇨 관리와 숙면, 근육 유지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대신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녁 식탁에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드시는 기름진 반찬의 함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든든해 보이지만 혈당과 혈관에는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환자의 저녁 식사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름진 반찬입니다. 삼겹살, 튀김, 전, 볶음 요리처럼 맛은 좋지만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이지요. 특히 밥은 반 공기만 먹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대신 고기나 기름진 반찬을 양껏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위협하는 함정입니다. 첫째, 기름진 음식은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더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머물게 만듭니다. 즉, 급격히 오르지 않는 대신 오래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혈당이 끈적하게 유지되어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칩니다. 당뇨 환자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혈관 합병증입니다. 기름진 반찬이 반복되면 혈중 지질이 올라가고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되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혈당뿐 아니라 혈관까지 지켜줄 수 있는 음식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퇴직 후 거의 매일 저녁 소주와 삼겹살을 드셨습니다. 밥은 반 공기만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올라가고 결국 관상동맥 협착으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밥을 줄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고기가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물론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리 방법과 양 조절입니다. 기름이 많은 부위 대신 살코기를 선택하고 굽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을 활용하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불고기를 먹고 튀김 대신 구운 두부나 생선을 고르면 혈당 곡선이 훨씬 안정됩니다. 흥미롭게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아예 제한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불포화 지방,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기름, 이 오히려 혈당 안정과 혈관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부분은 저녁 식사에서 포화지방과 과도한 기름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생활 속 팁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진 반찬을 먹을 때는 반드시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지방 흡수를 늦추고 혈당 반응도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삼겹살이라도 상추쌈으로 먹는 것과 그냥 먹는 것은 혈당 곡선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김치전이나 고등어 구이를 즐겨 드셨습니다. 밥량은 적었지만 기름이 많아 아침 혈당이 늘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기름은 반으로 줄이고 대신 쪄서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다며 불만이 많으셨지만 한 달 뒤 공복 혈당이 20 이상 내려가자 본인 스스로 이제는 기름진 음식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기름진 반찬은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밥량을 줄였다고 방심하지 말고 기름진 음식의 양과 조리법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빼느냐보다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녁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든든한 조합인 채소와 단백질의 황금 짝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합이 왜 당뇨 환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을 생각할 때 당뇨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짝꿍은 바로 채소와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혈당은 완만하게 오르고 포만감은 오래 유지되며 밤새 혈당이 안정되는 힘이 생깁니다. 먼저 채소의 역할을 살펴볼까요? 채소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위 속에서 음식의 이동을 늦추고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쉽게 말해 채소가 먼저 위에 깔려 있으면 밥이나 다른 반찬이 들어와도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은 또 다른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혈당이 안정되도록 돕고 동시에 근육을 유지해 줍니다. 근육이 많아야 혈당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단백질은 일종의 혈당 소모 장치를 지켜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둘을 함께 먹는 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상호 보완입니다. 채소만 먹으면 금세 배가 꺼져서 야식 욕구가 올라올 수 있고 단백질만 먹으면 소화 부담이나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저녁마다 채소 위주의 식사만 고집하셨습니다. 고기 같은 건 아예 안 먹어요 하셨지만 몇 달 뒤 근육량이 줄고 피곤함이 심해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70대 남성 환자는 저녁마다 고기만 드시다 보니 혈중 지질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식단을 채소 플러스 단백질로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혈당 곡선이 안정되고 체중과 근육이 균형을 이루며 무엇보다 아침에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채소와 단백질을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채소, 단백질, 밥 순으로 먹은 그룹이 밥, 단백질, 채소 순으로 먹은 그룹보다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큼 어떤 순서로 먹느냐도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전체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식사 순서를 바꿨을 때 밥을 먹어도 덜 졸리고 속이 편하다는 피드백을 자주 듣습니다. 결국 이건 이론이 아니라 체감되는 현실입니다.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녁상을 차릴 때 먼저 채소 반찬을 두세 가지 올리고 단백질 반찬을 옆에 놓으세요. 밥은 마지막에 반 공기 정도만. 그리고 식사할 때 반드시 채소를 먼저 한두 젓가락 드신 뒤 단백질을 곁들이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밥량이 줄지 않아도 혈당은 훨씬 더 안정됩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부부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원래 남편분은 저녁마다 밥을 줄여도 아침 혈당이 늘 높았는데 아내분이 반찬 순서를 바꿔 차려주신 뒤로 아침 혈당이 평균 30 이상 내려갔습니다. 아내분은 웃으며 이제 저는 남편 밥상 차릴 때 항상 채소 전위대를 먼저 세워둡니다 라고 하셨지요. 결국 채소와 단백질의 황금 짝꿍은 당뇨 환자의 저녁 식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순히 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을 어떻게 배치하고 함께 먹느냐가 진짜 혈당 관리의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녁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과일은 저녁에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과일은 참 애매한 존재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당뇨 환자분들도 밥은 줄이고 과일을 더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 과일은 선택과 타이밍을 잘못하면 오히려 혈당을 크게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먼저 피해야 할 과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 바나나, 감, 멜론 같은 과일은 당분 함량이 높고 혈당 지수도 높습니다. 특히 감은 늦가을과 겨울철에 많이 먹는데 하나쯤 괜찮겠지 하고 드시면 아침 혈당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가곤 합니다. 바나나 역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과일인데 변비에 좋다는 이유로 저녁마다 챙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당뇨 환자에게는 저녁 바나나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딸기, 블루베리, 키위, 사과, 자몽 같은 과일은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작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저녁 늦게 공복 상태에서 많이 먹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과일 속 과당은 밥보다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섭취하면 아침까지 혈당을 높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저녁 과일을 먹더라도 적은 양,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상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저녁을 간단히 하고 사과 한 개를 디저트로 먹는다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혈당이 높아 의아해 하셨지요.
알고 보니 사과 한 개가 아니라 사실상 밥 반 공기 이상의 당분을 섭취한 셈이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반 개만 밥과 함께 드시라고 권하자 아침 혈당이 안정되었고 밤중에 갈증으로 깨는 일도 줄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과일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는 겁니다. 일부는 과일의 비타민과 항산화 효과가 더 중요하니 무조건 매일 먹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다른 일부는 당뇨 환자라면 과일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정답은 개인의 상태와 조합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턱대고 과일 건강식이라고 믿지 않고 내게 맞는 과일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지요.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꼭 먹고 싶다면 밥을 줄이고 그 대신 소량의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째 먹는 과일을 선택해 섬유질 섭취를 늘리세요. 한 환자분은 저녁마다 바나나를 드셨는데 제가 바나나 대신 딸기 5알만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양이 너무 적어 보인다며 서운해 하셨지만 아침 혈당이 30 이상 내려가고 오히려 포만감도 더 길게 유지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결국 당뇨 환자의 저녁 과일은 양보다 선택과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아침 혈당과 다음날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국과찌개 속에 숨은 설탕과 탄수화물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금보다 더 무서운 국물 속 당분이 당뇨 환자의 저녁 혈당을 어떻게 흔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국과 찌개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곰탕, 설렁탕. 따뜻한 국물은 밥맛을 살리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지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이 국물은 생각보다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은 그냥 물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국물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분과 탄수화물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국물에는 양념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는 설탕, 고추장, 간장 등이 들어가는데 그 속의 당분이 고스란히 국물에 퍼집니다. 밥을 적게 먹었다고 안심하면서 국물을 몇 번 떠먹으면 결국 숟가락마다 숨어있는 당분을 더하는 꼴이 됩니다. 둘째, 곡류나 전분이 풀려있는 국도 문제입니다. 곰탕이나 설렁탕에 들어가는 면사리, 수제비, 감자, 당면 같은 재료는 국물이 배어있는 만큼 탄수화물이 더 쉽게 흡수됩니다. 심지어 미역국조차도 간을 맞추려고 넣은 간장 속 당분 때문에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밥은 반 공기만 먹었는데 왜 아침 혈당이 높을까요? 입니다. 이럴 때 자세히 물어보면 국물은 배부르게 먹었어요 라는 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결국 밥 대신 국물 속 당분이 혈당을 올린 셈이지요. 한 70대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설렁탕에 밥 반 공기를 말아 드셨는데 아침마다 혈당이 80 이상 나왔습니다. 본인은 밥은 줄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제가 밥을 말지 말고 국물은 밥만 드셔보세요 라고 조언하자 2주 만에 아침 혈당이 140대로 내려갔습니다. 본인도 나는 밥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국물이 문제였군요 하고 놀라워 하셨습니다. 물론 국과 찌개를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식문화에서 국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양과 선택입니다. 국은 반 그릇 이하로 제한하세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위주로 드세요. 설탕이나 조미료를 많이 쓰는 국물 요리는 피하세요.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국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가 높아 혈압 관리에도 불리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역국이나 채소 위주의 맑은 국은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숟가락을 국물보다는 건더기에 먼저 가져가세요. 예를 들어 김치찌개라면 두부와 채소를, 된장찌개라면 호박과 버섯을 먼저 드시고 국물은 입을 적실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물을 아예 포기하지 않아도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저녁마다 국물을 포기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물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물을 한 컵 더 드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하셨지만 한 달 뒤 이제 국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작은 변화가 몸을 스스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결국 당뇨 환자에게 국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숨은 당분과 탄수화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조심해도 혈당 곡선은 확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저녁 식사법, 바로 소박한 삼색 접시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별다른 계산이나 고민 없이도 매일 안전한 저녁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저녁 식사를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하체니제는 삼색 접시 원칙 하나안술입니다. 복잡하게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혈당 지수를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접시에 3가지 색을 골고루 담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색은 초록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상추, 브로콜리, 오이, 미역처럼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은 채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초록색 채소는 위를 채워 포만감을 주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접시의 절반은 초록색 채소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색은 흰색 또는 베이지색 단백질입니다. 두부, 닭가슴살, 생선, 달걀찜 같은 음식이지요. 단백질은 혈당 안정뿐만 아니라 근육을 지켜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녁에 단백질을 챙기면 밤새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색은 갈색 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흑미 같은 잡곡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섬유질이 늘어나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밥은 접시에 4분의 1 정도만 차지하게 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3가지 색을 한 접시에 담으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특별히 복잡한 영양학 계산을 하지 않아도 시각적으로만 구성해도 혈당 관리가 되는 셈이지요. 실제 환자분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은 늘 무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너무 복잡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방법이 바로 삼색 접시였습니다. 접시에 초록, 흰색, 갈색을 꼭 담으세요. 반찬 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한 달 후 그분은 이제 저녁 밥상이 단순해졌고 아침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준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단순화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접시법을 활용한 식사 지도가 당뇨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HbA1c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칼로리 총량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적용 가능한 방법은 접시 구성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밥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고 그 대신 채소 접시를 크게 준비하세요. 반찬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색깔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고기 반찬이 기름지다면 두부나 달걀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남편의 식단을 챙기면서 늘 메뉴가 너무 단조로우면 싫어하실까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색만 다양하게 맞추세요 라고 말씀드린 후 오히려 남편분이 식사를 더 즐겁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화려하지 않아도 색의 조합 덕분에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실제로 몸이 편해졌기 때문이지요. 결국 저녁 한 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삼색 접시 원칙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원칙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기지만 사실상 술과 야식이 만들어내는 이중 타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녁에 한두 잔 술과 간단한 야식이 당뇨 환자에게 어떤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마시는 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배가 출출하니까 조금만 하고 먹는 야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이 두 가지는 혈당과 건강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먼저 술부터 보겠습니다. 술은 종류를 불문하고 간에서 대사됩니다. 알코올이 간에 들어오면 간은 본래 하던 혈당 조절 기능을 멈추고 알코올 해독을 우선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술과 함께 안주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가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혈당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술과 함께 먹는 안주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기름지고 짠 음식이 많지요. 치킨, 족발, 삼겹살, 튀김류, 심지어 과자까지.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칼로리만 높은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심혈관 질환인데 술안주와 함께 알코올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그 위험이 배가 됩니다. 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 10시, 11시에 먹는 라면, 떡, 빵, 과일은 혈당을 끌어올린 뒤 몸이 쉬는 동안 그대로 유지되게 만듭니다. 낮에는 조금이라도 활동량이 있어 혈당을 소비할 기회가 있지만 밤에는 누워서 자야 하므로 혈당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아침 공복 혈당은 크게 오르고 장기적으로는 당화혈색소 수치까지 높아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60대 남성 환자분 한 분은 퇴직 후 매일 저녁 맥주 한두 캔과 과자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밥은 적게 먹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아침 혈당이 늘 180 이상 나왔습니다. 결국 안주와 야식이 문제였던 거죠. 그분이 술을 줄이고 야식을 끊고 저녁을 일찍 먹는 습관으로 바꾸자 불과 석 달 만에 아침 혈당이 120대까지 안정되었고 얼굴빛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술의 영향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레드 와인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지만 대부분의 내과 의사들은 당뇨 환자에게는 소량이라도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마시는 술은 숙면을 방해하고 혈당 변동성을 크게 높여 다음날 컨디션까지 망가뜨립니다. 생활 속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저녁 식사 중 소량만 드시고 공복 상태에서는 절대 피하세요. 안주 대신 채소 스틱이나 두부 요리를 곁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야식은 가능하면 물 한 잔이나 따뜻한 차로 대체하세요. 배가 고프다면 삶은 달걀 반쪽 정도로 충분합니다. 한 환자분은 밤에 배가 고프면 도저히 잠이 안 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방법은 저녁 단백질을 조금 늘려라 였습니다. 실제로 저녁에 두부구이나 달걀찜을 조금 더 챙겨 드시자 밤중 허기가 줄어 야식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야식 습관을 바꾼 셈이지요. 결국 술과 야식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당뇨 환자의 혈당을 흔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조금은 괜찮다는 생각이 쌓여
합병증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결과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제 환자 사례의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저녁 식사 조합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수년 전부터 진료해온 6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의 경험입니다. 그분은 은퇴 후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지만 혈당 조절이 늘 불안정했습니다.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161ml 8중 사이로 나오고 HbA1c도 7.5 이상에서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밥은 반 공기만 먹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늘 의아해 하셨습니다. 제가 식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문제는 바로 저녁 식사의 조합이었습니다. 밥량은 적었지만 저녁에 국물 요리를 듬뿍 먹거나 기름진 반찬을 곁들이셨고 가끔은 저녁 늦게 과일을 한 접시 드시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밥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혈당이 잡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변화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녁은 유급시 이전에 마무리하기. 밥은 흰쌀 대신 현미와 귀리 30% 섞은 잡곡밥 반 공기. 단백질은 두부와 생선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기. 채소 반찬은 최소 2가지 이상.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밥,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과일은 사과 반 개 이하만. 이 5가지 원칙을 3달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침 공복 혈당이 칼리페렐 3북 사이로 안정되었고 HbA1c도 6.5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밤에 갈증이 줄고 숙면을 하게 되어 삶이 달라졌다는 환자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을 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밥만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과 근육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조합의 변화만으로도 혈당은 훨씬 안정되고 몸 전체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여성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의 이분은 저녁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 믿고 밥 대신 감이나 포도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혈당이 180을 넘어 불안해 하셨지요. 제가 과일을 끊지 말고 딸기 5알로만 바꿔보세요. 대신 저녁에 두부를 곁들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아침 혈당이 30 이상 내려가고 피곤함도 훨씬 줄어든 겁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잡곡밥이 맞지 않아 소화불량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단백질을 늘리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조합은 반드시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의 조합이 아침 혈당과 전반적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내일 아침 혈당은 오늘 저녁 밥상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 습관을 돌아보곤 합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작은 실천이 만드는 내일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녁 한 끼의 변화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합병증을 막고 삶을 지켜주는 희망이 되는지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루의 끝에 먹는 저녁 한 끼. 그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내일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보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합해 먹느냐의 문제일 뿐이지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더 안정되고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저녁을 조금 더 일찍 마무리하고 밥 대신 잡곡을 곁들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채워 넣는 것. 국물은 줄이고 과일은 적당히, 술과 야식은 줄여내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혈당을 지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줍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환자들이 거대한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가 꾸준히 쌓여 몸을 바꿉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식단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오늘 저녁 접시에 색깔을 조금 바꿔 담고 식사 시간을 1시간만 당기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초록색 채소가 절반을 차지하고 옆에는 따뜻한 두부나 생선이 놓여 있으며 작은 그릇에 잡곡밥이 담겨 있는 모습. 국물은 적당히, 과일은 소량만. 그렇게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자신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차오를 겁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전에는 저녁마다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단순해졌습니다. 덕분에 혈당도 생활도 훨씬 안정됐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결국 환자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한꺼번에 다 지키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국물을 줄이든, 과일을 바꾸든, 밥에 잡곡을 한 숟가락만 얹든. 그 작은 첫걸음이 내일의 혈당을 바꾸고 내년의 건강을 바꾸게 될 겁니다. 편안한 저녁 식탁은 단순히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웃음, 마음의 여유, 그리고 스스로 몸을 지켜낸다는 뿌듯함까지 선물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이 아닐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접시에 담긴 선택이 내일 아침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